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실리콘밸리에 대해서 마지막에 좀 누락된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고 구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실리콘밸리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면 1849년에 이 미국 서부는 아직 개척이 안 됐어요. 근데 1849년에 이 미국 서부에서 금이 발견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금을 찾으러 엄청나게 몰려오고 이제 이 자금이 몰려왔습니다. 사람이 몰려오고 또 많은 자금이 투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이 실리콘밸리 쪽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1944년에 그리고 이제 1910년에서 이제 이 40, 그죠? 1939년까지는 39년에는 휴렛 패커드가 창건됐죠. 요 시기는 주로 군수산업 이제 이 군수산업이 좀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1944년에 프레데릭 터먼 교수가 스탠포드대 공대 학장으로 임명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제자들에게 기술도 제공하고 그리고 또 창업 공간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제공합니다. 그 때로 이제 뭐 학교에서 돈도 대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 프레데릭 터먼이 이제 이 실리콘밸리 제자들이 실리콘밸리에 가서 창업하는 걸 적극적으로 도와서 성공시킨 데 기여합니다. 그 다음에 1856년에 이제 윌리엄 쇼클리라는 사람이 이제 쇼클리 반도체를 창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쇼클리가 너무 이제 직원들에게 가혹하게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8명이 직원들 중 8명이 따로 나와서 이제 그죠? 펴차일드 반도체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1876년에는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이 애플을 창업합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에는 이제 나스닥 지수가 폭락하고 2001년에 이제 애플이 아이팟으로 재기를 합니다. 2000 나스닥 지수가 폭락할 때 이제 이 애플이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에 아이팟을 개발해서 애플이 재기합니다. 2004년에는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 두 사람이 구글을 창업해서 완전히 망해가던 실리콘밸리를 완전히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2003에서 6년 사이에 페이스북과 유튜브, 트위터 등이 등장하고 2008년에 이제 우버, 에어비앤비, 넷플릭스 등이 등장합니다. 요걸 이제 다른 도표로 살펴보면 자, 이 1850년대와 60년대에는 이제 이 정부에서 방위 산업을 이제 이 육성하는 가운데서 이 방위 산업을 이제 정부에서 소련과 경쟁하기 위해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위 산업을 무기를 만드는 거죠. 무기를 만드는데 수많은 기업가 대학 연구자들이 이제 정부로부터 국방부로부터 연구를 받아서 연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IC 회로가 등장합니다. 집적 회로. 그 다음에 PC가 등장하고 1990년대 오면 PC는 이제 1980년대죠, 그죠? 80년대 81년에 IBM PC가 등장하고 이 1977년에 애플 2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1990년대 인터넷으로 이제 인터넷이 발달합니다. 그런데 이 2000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터넷에 관련된 그죠? IT에 관계된 이제 나스닥 주가가 완전히 폭락합니다. 그래 이제 미국 경제가 이제는 인터넷 시대는 끝났다 이런 이제 평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곧바로 이제 2003년에 구글이 창업되면서 이 실리콘밸리 새로운 이제 바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 이후로 바이오, 나노 등이 또다시 이제 그죠? 실리콘밸리에 바람을 불어넣고 오늘날은 이제 이
이 실리콘밸리를 주도하는 게 뭐냐면 가파. 예, 그죠? 가파, 그죠? 가파. 자, 가는 구글이죠, 그죠? 아는, 그죠? A는, 애플이죠. 애플은 페이스북이고, A는 아마존이. 그리고 가파매버리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 5개 기업이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이 매출이 엄청난 거죠. 이 매출을 다 합치면 어떻게 영업이익을 다 합치면 일본 전체 국가이익보다 더 커요. 여기 GNP보다 더 클 정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런 가파, 그죠? 이 가파의 특징이 뭐냐 하면 플랫폼 기업이에요, 그죠? 플랫폼 기업. 플랫폼 기업들이, 그죠? 그리고 이 플랫폼을 기업들인데, 그 플랫폼이라는 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죠? 유튜브가, 이제, 그죠? 유튜브를 하나 개발해 놓은 거예요. 구글에서 유튜브를 갖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거기 동영상을 제작해서 탑재합니다. 그러면 이제 유튜브는 자동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광고비를 버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뭘 탑재하고 이거 신경도 안 써요. 그냥 탑재할 공간을 만들어 놓고 소비자들이 이제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탑재하면 이 유튜브 소유주인 구글은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만히 앉아서, 그죠? 탑재할 수 있는 공간을 빌려주고 그 공간이 뭐냐? 플랫폼이, 그죠? 플랫폼.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가 플랫폼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저절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이 기업들 다 이제 이 플랫폼 기업들. 근데 이 플랫폼이 어떻게 해요? 미국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유튜브는 어떻게 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비대면이죠.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대학 교수까지 전부 동영상 제작해서 올립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에 이거 뭐 하는지도 몰랐는데 대학 교수들 전부, 그죠?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선생님 다 동영상 제작해서 올린. 이게 이제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 유튜브의 매출은 그냥 엄청나게 증가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실리콘밸리가 이제 이 60년대 방위산업 집적회로 BC 시대, 그리고 인터넷 시대, 바이오 나노 시대, 그리고 플랫폼 시대, 기업 시대, 이렇게 거의 10년 단위로 새로운 창의적인 제품이 등장해서 실리콘밸리를 계속 혁신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실리콘밸리는 어떻게 해요? 자, 이건 연도고 1로 가면 뭐예요? 1로 갈수록 실리콘밸리가 진화했다는데 뭐다네? 매출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경제적 이익이, 그죠? 증가한다. 그죠? 자, 이제 시간이 갈수록, 그죠? 해가 갈수록 어떻게 해요? 실리콘밸리의 이익은, 경제적 이익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죠. 증가하고. 자, 이 실리콘밸리 이 기업들이 미국을 이끌어가고 있고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오늘 뭘 하고 있냐면 인공지능을 이끌어가고 있죠. 인공지능을 이끌어갑니다. 인공지능을 이끌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이끌어가는데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이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이 인공지능 산업을 주도해 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실리콘밸리 성공 요인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죠?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들 수 있는 게 이제 이 실리콘밸리의 혁신 생태계 어떤 트렌드 경향을 살펴보면 이제 4가지 이 원동력이 있는데 실리콘밸리가 성공한 4가지 원동력인데 인적 자원, 휴먼 캐피탈, 그리고 파이낸스, 그죠? 비이클, 그리고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 그리고 스타트업 인프라. 이게 이제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스타트업, 그러니까 이제 파이낸스 비이클, 그죠? 재정 수단이죠, 그죠? 이제 이거가 잘 돼 있는데,
재정수단이 잘 돼가 있는데, 이 대표적인 게 이제 뭐냐 하면, 엔젤 캐피탈이, 엔젤, 그죠? 캐피탈도 있고, 그죠? ANGL, 그죠? 캐피탈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죠? 이제 벤처 캐피탈도 있죠. 캐피탈도 있고, 그 다음에 대기업. 대기업이 제공하는 이제 이 자금도 있어요. 그죠? 자금도. 근데 이 대기업은 삼성과 같은 세습된 대기업이 아니라, 이제 페이스북이나 구글처럼 조그만한 기업에서, 스타트업에서 출발한, 대기업 된 사람들. 이 대기업들이 이 조그마한 중소기업들의 애환을 알고 있는. 그래서 이제 이 중소기업들에게 스타트업이 소기업이죠. 시작하는 신생기업이죠. 이렇게 이제 자금을 지원해서 그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창업 실패는 재도전을 야기하고 창업 성공은 이제 연쇄 창업을 일으킵니다. 자, 이제 내가 실패하면 얼마든지 자금을 지원받아서 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공하면 어떻게 해요? 큰 돈을 벌면 그걸 갖고 또다시, 그죠? 신생기업, 스타트업들에게 지원을 합니다. 연쇄 창업을 일으킵니다. 연쇄 창업 사례가 뭐냐면, 이제 페이팔이라는 기업, 그죠? 페이팔이 뭐냐면, 이거 뭐 서로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이 기업을, 이제 이게, 그죠? 이 기업이 이베이한테 15억 달러에 팔린 거예요. 여기 있는, 이제 이 페이팔의, 그죠? 구성원들이 한 10명 좀 돼요. 이들이 15억 달러를 나누어 갖지 않고 이걸 어떻게 해요? 이 돈으로 기업들을 사기 시작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그 기업들을 사버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스페이스X, 테슬라, 솔라시티 등등, 그죠? 한 3, 40개 기업을 사모았어요. 근데 이것들이 다 성공해서 전부 대기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쇄 창업의 성공 케이스, 그죠? 이게 뭐냐면 이게 벤처 캐피탈이죠. 그리고 이제 트렌드는 이제, 그죠? 이 실리콘밸리의 어떤 경향. 이제 이게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공유경제, 블록체인, 가상현실, 4D 프린터, 그리고 IoT는 사물인터넷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첨단, 새로운 4차 산업 분야에서 이런 것들을 주도해 나가는 이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실리콘밸리 이제 주요 발전 동력은 개방성. 누구든지 여기 와서 서로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A 기업에 있다가 얼마든지 B 기업으로 옮겨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성공했으면 내가 가진 기술을 나눠줍니다.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다양성이죠. 이민자 중심 사회.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뭐 아시아, 중국인 막 다양한 사람들 포용하는. 실력이 우선입니다. 종교나 뭐 인종 안 중요해. 그리고 집적성, 사람, 자본, 아이디어, 기회 등의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얼마든지 아이디어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돈 주고도 살 수 있고. 그리고 기후성은 이제 이 어떤 성향, 이제 긍정적 마인드, 삶의 질에 여유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이 분위기가 긍정적.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다. 나도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이제 이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실리콘밸리 없는 것들이 있어요. 차별과 편견이 없어요. 인종, 성별, 나이, 문화 등에 관계없이 차별하고, 그죠? 막 편견을 갖고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나 홀로 살기는 혼자 하면 무조건 망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공유를 하고 내가 개방하면 상대방도 개방하고 공유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 기업이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직장 개념 없어요. 여기서는 뭐 얼마든지 A 기업이 있다 B로, 그죠?
한 달 만에 옮겨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가 누가 나무라지가 않아요. 왜? 내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저 회사가 전망이 더 좋아서 그냥 그거 얼마든지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술 교류, 인적 교류가 엄청나게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지연이 없어요. 지연은 어떻게 해요? 혈연은 같은 종씨들, 그죠? 지연은 같은 학교 출신, 그죠? 우리나라는 뭐, 내가 성공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나온 고등학교나 대학교 후배들 다 집어넣죠. 정치가들 잘 그러죠. 그런데 우리 이제 여기에는, 그죠? 이제 지연이 없어요. 그죠? 내가 뭐, 어느 대학교 나왔다 후배들 쫙 내 밑에 집어넣고 그런 사람 없어요. 실력이 있으면 그냥 뭐 누구든지 학벌 이런 거 그냥 지연 안 따지고 받아들입니다. 이게 정부의 역할은 이건 중요한데 정부가 직접 돈을 대주거나 뭐 기업을 육성하거나 직접 돈 대 이거 없어요. 그 정부는 뭐냐 하면 의도적 개입이나 지원이나 개입을 최소화합니다. 중국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죽음의 계곡을 통과하는데 국가에서 돈을 엄청 지원하죠. 미국이나 한국은 기업들한테 직접 돈을 지원을 못해요. 왜? 민주주의 국가니까. 특정 기업을 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이제 이 실리콘밸리에서는 국가로부터 직접적인 도움 못 받아도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실력을 갖춘 신생기업이 있다면 얼마든지 자금을 지원받아서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신생기업들이 죽음의 계곡을 통과할 때 성공할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자, 이상인 것들이 이제 실리콘밸리가 성공한 이제 이 중요한 다른 요인들, 또 다른 요인들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 하면, 이제 이 미국이 자,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기술 패권 장악과 일본과 소련과의 패권 경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에서 이제 이 전 세계 국가들이 주요 국가들이 다 싸운 거예요. 그죠? 서로 싸웠는데 서로 싸우니까 전부 녹초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만이 전쟁의 터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국은 참전하면서 어떻게 해요? 참전하긴 했지만 군수 물자를 엄청나게 팔아먹어서 미국은 완전히 부자 나라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부자 나라가 됐는데, 이제 2차 대전 직후에 부자 나라, 패권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런데 10년, 20년 지나니까 영국, 프랑스, 일본, 그죠? 소련 등이 막 전쟁에서 회복해서 미국보다 막, 그죠? 경제적으로 막 더, 경제력이 더 미국 제품보다 더 뛰어난 제품을 막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련도 일본도 이 두 나라가 직접 미국에게 막 도전을 합니다. 소련은 공개적으로 이제 2차 대전 후에 소련과 미국이 냉전을 했죠. 근데 서로 막 그저 으르렁대는 서로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1970년대 80년대 되니까 일본이 세계 최첨단 그죠? 이제 기술을 개발을 해서 이걸 갖고 미국보다 더 좋은 IT 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미국이 속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국이 이러한 소련과 이 일본의 도전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그걸 물리치고 이제 이 여전히 세계 패권 국가를 이제 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지 그걸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기술 패권 장악과
일본, 소련과 이제 패권 경쟁에서 어떻게 승리하게 됐느냐, 이걸 이제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2차 대전 이후에, 직후에, 이제 60년, 70년대까지 미국이 어떻게 해서 세계 패권을 자정했는지 그걸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이 80년대, 90년대 일본을 어떻게 물리치고, 그리고 소련을 어떻게 물리치고, 이제 미국이 세계 최강국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패권 장악하게 된 이 과정을 살펴보면 두 차례 세계대전,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은 이제 1차 대전에서 피해, 2차 대전 피해 거의 없어요. 두 전쟁에서 미국은 엄청난 군수 물자를 팔아먹어서 떼돈을 번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전부 군사력, 경제력 완전히 초토화된 거예요. 근데 미국은 오히려 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된 거예요. 강력한 군사력, 대규모 시장, 거대한 생산 능력, 금융시설, 강력한 통화 등을 바탕으로 이제 패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1945년 미국은 세계 산업 생산량의 절반 가까이 생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후 세계 무역의 3분의 1을 미국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미국은 군사와 경제 모든 면에서 명실상부한 패권 국가로 이제 등장합니다. 자, 이제 경쟁 국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계 무역의 3분의 1을 45년에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건 전쟁 끝나자마자 1945년에 그랬다는 얘기고, 그러면 50년대, 60년대는 미국이 이제 이 첨단 기술의 패권을 또 누립니다. 그 50년대, 60년대 이런 동안 미국은 당대에 이제 이 선도 부분이 있어요. 그죠? 선도 부분. 이 산업의 여러 측면, 농업, 공업, 뭐, 그죠? 여러 측면이 있는데, 이제 공업도 여러 측면, 기계공업, 철도공업, 자동차공업, 뭐, 이런 것들, 항공, 우주, 뭐, 이런 공업들인데, 그 중에서 이 첨단 분야, 선도 분야, 이거는 분야, 부문이 뭐냐면, 항공, 우주 산업, 컴퓨터 산업, 반도체, 전자 산업, 이런 것들이 세계를 주도해 나가는. 그 앞으로 세계에서, 그죠? 1등을 하려면 이 선도 부분에서 1등을 해야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초강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당시 미국은 전문 교육을 받은 이제 과학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공학자도 많았고, 풍부한 인적 자원, 그리고 대학을 중심으로 한 연구 기반, 민간 기업들이 또 우수한 혁신 역량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페어차일드 반도체 같은 거는 직접 회로도 만들고, 뭐 하여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방부 등 군 관련 정부 기관들이 이제 이 기업들의 연구개발, R&D가 뭐냐면, 그죠? 리서치 앤드 디벨롭먼트, 그죠? 자, 이제 연구개발, 예, 그죠?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그리고 수요 창출을 해줍니다. 이제 군수 품을, 그죠? 만들도록 함으로써 이제 수많은 연구자들이 군수 제품 개발하는데 매달리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개발하면 그걸 사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수많은 연구자들이 새로운 제품을, 군수품을 만들기 위해서 매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새로운 수많은 여기 있는 고급 두뇌들이 이 세계 첨단 산업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 만든 쪽쪽 다 사주니까. 그러니까 뭐 새로운 걸 만들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50년대, 60년대 이제 이 동맹국들과 기술 협력을 합니다. 이 동맹국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영국, 프랑스, 서독,
일본이죠.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이 서독과 일본이 중요해요. 그죠? 일본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원래 독일과 일본은 2차 대전을 일으킨 장본인이죠. 국가죠. 그러니까 미국은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막 이들 나라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려고 군대도 다 없애버리고 막 그러니까 막 숨도 제대로 못 쉬는 나라로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작정했는. 그런데 2차 대전이 딱 끝나자마자 미국과 소련이 한판 붙게 된 거예요. 냉전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 소련을 막아야 되는데 소련을 막는 소련의 동구 공산권이 있죠. 공산권에 제일 근접하고 있는 나라가 서독이에요. 이 서독 그리고 또 일본은 한국 남한 빼면 일본이 저 소련을 그리고 그죠? 중국 공산당 공산주의 국가 중공이죠. 이거를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 2차 대전 직후에 한국은 별로 힘이 없었어요. 약소국이었어요. 그 당시에. 일본은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 서독과 일본을 밀어주고 키워서 소련을 막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들 나라들 기술 이전을 해줍니다. 그죠? 기술 이전. 동맹국가의 기술 이전을 하고 그리고 자유무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서독과 일본은 경사났죠. 미국이 막 첨단 기술을 막 제공해 주는 거, 첨단 무기도 제공해 주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 동맹국에게 기술을 막 협력하고 제공하니까 이제 서독과 일본은 경선한 거예요. 이 기술을 받아서 그 기술을 받아서 이걸 더욱더 연구하고 개발해서 미국, 일본이 이제 서독은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일본은 뭐 이 미국에서 받은 기술 개발해서 미국보다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 버려. 가격도 낮고 질도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 버려. 그러니까 일본 제품 잘 팔리니까 이제 그죠? 나중에는 일본 제품이 잘 팔리니까 미국 제품 안 팔리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그건 80년대, 90년대 가서 그런 거고 일단 이제 1950년대, 60년대 이 동맹국가 미국이 이제 기술 협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2차 대전 후에 이제 미국이 이제 패권을 장악하는데 이 첨단 기술 분야의 패권을 장악하는 거죠. 그게 이제 가능하게 했던 게 마이크로 프로세서 혁명이라고 했죠. 이제 집적 회로, 인터그레이티드 서킷, 그죠? IC죠, 그죠? IC, 인터그레이티드 서킷, IC, 집적 회로다, 그죠? 집적 회로, 마이크로 프로세서 칩을 만드는 혁명, 이걸 혁명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걸 활용한 이제 컴퓨터 시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가 1971년에 인텔사가 애플2라는 그죠? 이제 이 인텔사가 처음으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집적 회로를 컴퓨터에 이제 활용합니다. 그리고 77년에는 이게 이제 1977년에 애플2를 만들어 애플사가.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개인용 컴퓨터 시대. 개인용 컴퓨터를 개발했고, 그리고 이게 이제 대중에게 널리 쓰이는 최초의 컴퓨터입니다. 그리고 4년 후에는 이제 1981년에 IBM사가 최초의 PC를 만들어요. IBM PC. 이건 애플 2 PC고. 이게 이제 1977년이고, 이게 이제 1981년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이 IC, 그죠? 집적 회로예요. 근데 이 집적 회로는 이제는 컴퓨터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VCR, 그리고 뭐 디지털 카메라, 뭐 하여튼 다양한 분야에 다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마이크로 프로세서 혁명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컴퓨터 혁명은 새롭고 수준 맞는 많은 사업을 만들어내는데, 자, 이제 첫째 컴퓨터 제조업을 만들어냅니다. 업체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또 컴퓨터를 작동시키는 인텔과 같은 작은 이제 실리콘 칩 제조업체. 그러니까 이제 집적 회로죠. 집적 회로가 이제 인텔이 만들었죠. 이 집적 회로가 가장 발전된 게 이제 CPU예요. 그죠? CPU. CPU가 이제 인텔이 만듭니다. 그죠? 컴퓨터 두뇌에 해당되죠. 이거를 만드는 인텔과 같은 기업들이 이제 이 컴퓨터의 두뇌, 그죠? 실리콘 칩을 만듭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뭘 하느냐 하면 소프트웨어를 만듭니다.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윈도우가 있죠. 그죠? 윈도우. 그죠? 윈도우.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가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소프트웨어고, 인텔은 집적 회로를 만들었죠. 집적, 인텔. 그래서 이걸 다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윈도우와 인텔의, 그죠? 이제 이 IC 칩을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윈텔이라고 해요. 그죠? 윈텔. 이 두 개가, 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와 인텔의 마이크로칩이 결합돼서 이걸 뭐랄까 윈텔이라고 해요. 그죠? 윈텔. 이게 이제 미국 아니라 전 세계 컴퓨터 문화를 주도합니다. 자, 요거 이제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